네,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 사업을 분골 쇄신하자. 해외 구매 대행 초보 사업가 온골 쇄신입니다. 이제 그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죠? 네, 드디어 온골 쇄신이 사무실로 이사를 했습니다. 우와. 네, 여기는 공유 오피스예요. 제가 개인 이제 사무실로 이제 임대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니 좀 뭔가 이렇게 어, 좀 자유스럽고 조금 이제 어쨌든 뭐 금액이죠. 뭐 금액적으로 조금 부담을 가장 낮추기 위해서는 그 공유 오피스 요새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공유 오피스로 선택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원래는 이제 1인실 이렇게 2인실 이렇게 알아봤었어요. 계속 그러다가 제가 지금 이제 둥지를 틀게 된 이 공유 오피스는 3인실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3인실로 자리를 잡았어요. 1인실, 2인실은 진짜 이 3인실도 너무 좁지만 1인실, 2인실은 또 너무 좁더라고요. 진짜 독방에 갇힌 것 마냥 일을 해야겠더라고요. 물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위기는 같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제 3인실이다 보니까 공간이 조금 있고요. 나름대로 창문도 있고 그런 곳입니다 지금. 그래서 진짜 지금 또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제 목표 꿈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짜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멋진 내 사무실로 이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그거를 또 꼭 이루어내고야 말겠습니다. 이 공유 오피스가 지금 제가 이사를 토요일 날 했고요. 토요일 날 했고 그리고 어제는 제가 그 육아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를 봤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정식 출근을 한 거죠. 6시에 이제 제 기상 시간이 이제 아침 6시입니다. 이제 수면 시간과 기상 시간, 취침 시간은 이제 고정되게끔 돌아갈 거예요. 그 전에는 계속 불규칙했거든요. 제 집에서 이제 업무를 보다 보니까 뭐 좀 자고 싶을 때 자고 진짜 너무 골아질 때 골아 떨어지게 때 그냥 편하게 자고 뭐 계속 그랬거든요. 아이도 보면서.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사무실로 나왔기 때문에 제 시간적인 스케줄을 고정화시켜서 네, 그렇게 업무를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뭐 계속 날라오는데 문의가 굉장히 많네. 네, 아무튼 또 어디까지겠죠? 네. 네. 그래서 그 제가 항상 그랬듯이 이제 퇴근은 제가 이제 10시에요. 10시에 퇴근해서 어 10시부터 이제 육아를 담당하고 제 아이가 굉장히 늦게 자거든요. 진짜 한 새벽 2시 정도는 돼야 돼요. 일찍 자면은 1시 막 이러는데 새벽 2시 막 이래요. 아무튼 이제 아이를 재우고 이제 나머지 이제 집안일 도와줄 거 싹 다 도와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취침을 하고 그러면 뭐 한 취침 시간은 한 4시간에서 6시간 사이 정도 4, 5시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정도만 자고 아침 6시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공유 사무실로 제 사무실로 출근을 하는 이제 일정을 매일 갖게 되고요. 여기는 집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을 했어요. 사실 이제 제 마음에 드는 장소로 따지면은 좀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리다 보니까 또 그러면 많은 것들이 또 리스크로 발생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도보로 뭐 한 10분 안 걸립니다.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는 그런 사무실로 위치를 했고요. 지금 오늘 6시에 일어나서 첫 출근을 했어요. 주문건 처리하고 좀 급한 것들 처리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9시 좀 됐네요. 기분이 좀 많이 이상해요. 지금 저처럼 자택에서 집에서 이제 업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 혼자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정말 화이팅 하시고요.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자택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이렇게 사무실로 나오는 그런 계획과 목표들이 조금은 있을 거예요.
뭐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그 오늘부터 이렇게 업무를 시작을 하지만 밖으로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집에서 이제 업무를 보시는 분이라면.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난 몇 개월 동안 자택에서 아이도 봐가며 이제 와이프와 같이 이제 오손도손 업무를 보다 보니까 물론 장점 많아요. 장점이 많지만 그만큼 단점도 있다는 거. 그 단점 속에는 뭔가 이렇게 그 나의 그 심리적인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사무실이라고 하는데 업무 공간에 이렇게 있으면 어쨌든 이 업무라고 하는 게 더 무겁게 느껴지기 마련이거든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정해진 걸 해야 되고, 하루 일과를 꼭 해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집에 있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느슨해져요, 점점. 그리고 또 집에 있다 보면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와이프와 또 작은 사소한 마찰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막 많아요. 아무튼 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업무에 오로지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무실 공간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저는 이 사무실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고요. 이곳에서 좀 많은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공간이 아무튼 뭐 두 자리에 더 있기 때문에 뭐 더 추가적인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직원을 공유 사무실에서 한번 고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와 보니까 굉장히 이 소음 차단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 순간에도 사실은 조금은 뭔가 좀 불안해요. 집에서는 이제 편안하게 말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소음이 차단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사용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되고 알바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도움 드릴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 행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이게 한동안 제가 유튜브 촬영 많이 못했어요. 왜냐면 집안일도 좀 많이 있고 정리해야 될 것들도 많고 하루에 시간이 왜 이렇게 짧은지 해야 하는 것들 해내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항상 잠을 줄여서 새벽에 항상 촬영하는 그런 루틴이었는데 체력적인 한계도 오고 저도 좀 수면을 취해야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촬영해야 되는데 또 할 말이 있는데 그러다가 촬영을 많이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영상 기다리시는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뵙고 싶은 부분들이 많았는데 제 시간상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사무실로 나왔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 앞으로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금 웹캠이라 여기에 이렇게 제 공유 사무실 보여드릴게요. 공유 사무실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 창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창문에 제 사진 하나 갖다 놨고 창문이 있는 그 공유 오피스는 비싸요. 가격이 좀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벽이 가깝습니다. 가깝고 에어컨 있고 쭉 있으면 아직 정리를 못했는데 요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거의 뭐 독방 수준이죠. 저기 이렇게 수납함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책상 3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저 물 쌓았습니다. 이게 물이에요. 네, 서브 PC도 있고 옆에 아직 PC 세팅 다 못했는데요. 메인 PC만 세팅을 했습니다. 네, 뭐 그냥 일반적인 사무실입니다. 좁은 사무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정말 멋있는 사무실로 제 옹골세신 사무실을 꼭 이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의 행방 말씀드렸고요. 일단 저의 매출과 이런 현황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제 매출 궁금하신 분들 많이 있으신가요? 저도 항상 제 매출이 궁금합니다. 왜, 내 매출이 어느 순간부터 자꾸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건지,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를 조금 마무리하고요. 고민을 조금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았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19일까지, 이제 어제까지의 저희 매출은 총 매출이 950만 원. 1000만 원 조금 안 되게 95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이제 수익률이 좀 높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부분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제가 정리하는 일일 장부 현황에 따른 자동 계산된 수익률로 따지면 48% 정도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렇게 하면, 네, 요게 이제 제 수익률이에요. 여기 수익률은 여기 제일 하단에, 아닌데, 이렇게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47% 나와 있죠. 이게 이거 가려지네. 이거 어떻게 끄죠? 하나 안 보고. 네, 여기 보면은 945만 원 이건데 아직 배송 못 보낸 것들이 몇 건 있거든요. 그거 이제 그것까지 기입을 하게 되면 95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기입이 안 됐기 때문에 945만 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요게 수익률인데 47.88 이렇게 나와 있죠. 약 48% 정도 돼요.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드릴 말씀이 뭐냐면, 이제 요거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 중에 하나로 캡처를 해놨는데요. 제가 사업자가 총 6개예요. 6개인데요. 이제 그전 영상에서 이제 몇 번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자의 그 상품 업로드가 다 꽉 안 차 있어요. 심지어 이제 6번째 사업자는 거의 활용을 안 했고요. 6번째 사업자는 저번 달에 그냥 조금 올렸어요. 다 안 올렸고 쿠팡에만 상품 조금 올렸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15개, 6번째 사업자에서 15개 발송을 보낸 거예요. 구매 건수가.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없고 그 위로 별로 없죠. 거의 이제 첫 번째 사업자의 이제 매출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저의 원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저희 매출은 19일까지 9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순수익률이 지금 아까 보여드린 대로 48% 정도 됐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진짜로 순수익은 아니고요. 48%에서 마켓 수수료를 빼야 되거든요. 마켓 수수료를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계산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좀 더 높을 수도 좀 보통 이제 3마일에서 통계적으로 계산되는 거는 낮더라고요. 10%안 되는데, 네이버는 6%고 10%가 안 돼, 10% 정도 하는, 대충 10% 정도 치면은 제가 매출 950만 원에 수익률 약 48%에서 지금 19일까지 순수익이 450만 원 정도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스스로 한 10% 정도 빼면은 약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1000만 원짜리 매출 내서 400만 원 벌고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익률을 수수료 제하고 한 10% 정도 보고 판매하시는 분들 대비하면 제 수익은 그분의 매출 4천만 원 정도와 비슷한 거니까요. 제 사실 원래 수익 매출이 너무 많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왜 팍팍팍 남들처럼 이렇게 고공행진을 못하지? 막 그랬거든요. 근데 또 사실 이 수익률 보고 제가 좀 마음에 안도도 아니, 그냥 조금 그냥 안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 더 딥하게 들어가면 순수익은 더 낮아져야죠, 원래. 근데 아직 제가 로테이션이 많이 안 돌아봤고, 사실 이게 돈이 내 지갑에 딱 꽂히는 그런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계산한다라는 게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여기서 더 계산해 볼 수 있을 거는 앞으로 내야 될 뭐 세금, 그리고 로스 부분, 그리고 뭐 있죠? 뭐 카드 수수료. 카드 수수료 얼마 정도 되나요? 해외 결제해서 카드 수수료 한 4%, 3%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3%가 제해져 있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3% 정도 하고, 로스 부분 계산하면은 그래도 48%에서 기존 수수료 10% 정도 빼고 13% 정도 빼고 해도 30%가 넘잖아요. 순수익률이. 그게 순수익이죠, 아무튼. 30%는 무조건 넘겠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말씀하시는 수익률 보면은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수익이 아닌데, 그리고 뭐 매출인데 벌었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맞지 않은데, 그러니까 막 1억 벌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1억 번 게 아니라 1억 매출을 낸 거고, 그 매출에서 얼마 번지는 그 세세하게 들어가 봐야 그게 순수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뭐 1억 매출 냈는데 수익률 10% 놓고 들어간 1억 매출이에요. 진짜 날아갈 수 있어요. 1억에 10%면 1000만 원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뭐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해서 계산 잘못해가지고 그냥 진짜 뭐 컴퓨터로 봉사한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익률 계산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근데 어쨌든 매출이 많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익률을 조정을 해서 수익률 조정을 해서 매출을 더 많이 키우고, 그게 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이렇게 제 수익률을 고집을 해서 키우면 그렇게 클 수는 있겠지만 매출이 많이 팡 오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이템별로 수익률을 좀 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제가요. 그리고 사실 저는 좀 대량 기반으로 좀 하다 보니까 타 경쟁 업체 제가 이제 취급하는 제품들의 타 업체의 그 판매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별로 감안하지 않아요. 뭐 비교도 안 하고 뭐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굉장히 싸게 파는데 나랑 똑같은 제품인데 나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전혀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뭐 그 기본적인 베이스 이 마음은 계속 그대로 갈 건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남을 때, 혹은 제가 이제 좀 애착이 가는 아이템이라든지 혹은 어떤 특정 제품들에 대해서 조금 비교해서 조절할 필요성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해나가고, 좀 이렇게 좀 변하죠, 아무튼. 변화가 좀 필요하니까요. 매출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튼 그럴 계획입니다. 뭐 모르겠어요. 아직 제 기준은 얼마 정도 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뭐 1억 매출을 찍는다 그러면 수익률 몇 프로가 낮지? 그거는 뭐 어쨌든 판매하는 사업자의 마음이고 컨트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수익률 좀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그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무튼 뭐 이대로 가면은 굉장히 좋죠. 그냥 30%딱 잡아도 1억 매출 내면 30% 순수익 그러면 3천만 원. 와, 그러면은 뭐 끄떡없잖아요. 아무튼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테스트를 좀 한번 해보고 있고, 판매하는 부분들도 정책 관련돼서 수익률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나눠서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이번 달도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원래 이번 달 목표도 매출 2천만 원이잖아요.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지금 찍을 수 없다라는 거에 지금 좀 많은 힘이 실리는 날짜 기간이에요. 그런데 저는 괜찮습니다. 다음 달에 달성을 하면 되고, 다음 달 목표는 다음 달 목표가 아니라 일단은 제 단기적인 제 최종 목표는 여기에서의 2배 성장이거든요. 원래 매출 2천만 원의 2배입니다. 원래 이제 4천만 원 정도까지 도달할 때까지 많이 열심히 제 것을 많이 만들고 달려야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뭔가 제 틀을 좀 깨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제 매출과 뭐 수익률 뭐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매출이 왜 안 터지지? 이제 뭐
나를 지켜본 옹골쇄신을 지켜본 뭐 시청자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제 뭐곧 매출 터질 겁니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기타 이제 뭐 유튜브를 보면은 뭐 이렇게 매출 터지신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안 터지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기 전에 터지겠지, 터지겠지. 곧 옹골쇄신도 매출이 터지겠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막 그렇게 요동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계속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는, 처음에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고요. 여기서 가파르게 올라온 성장세에서 이렇게 서서히 서서히 가고 있어요. 물론 상승하고 있어요. 하락은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현재 제 상황 속에서 매출이 왜 안 터질까? 이게 머릿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고민했어요. 왜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고, 왜 매출이 안 터질까? 제 생각의 정리를 조금 했는데, 첫 번째는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은 터져야 하는 거 아니야? 동의하시나요, 혹시? 제 말에? 진짜 오만 방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인데, 이제 물론 맞아요. 유튜브에 단기간에 매출이 많이 터져서 진짜 우리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업자 대표님들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이 아니잖아요. 또 그분이 했던 기간과 많은 노력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분과 저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나도 그처럼 될 거야. 나도 그분처럼 될 거야. 기대 심리였고 오만방자함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면 터져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아예 저는 지우기로 했습니다. 터지면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이 정도면이라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만 방자함을 버리고 나의 나태함을, 이 오만 방자함이 나태함을 불러일으키고 아무튼 얘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이제 아예 안 하기로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안 되면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기로 했고요. 왜 내가 이런 이렇게 서서히 서서히 움직이는 이 상승세, 이 하락하지 않는, 그래도 다행히 하락하지 않지만 서서히 움직이는 이 상승세 속에 왜 내가 이렇게 빠지게 된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오만방자함은 정말 진짜 제가 그렇지 하고 느낀 거고요. 이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첫 번째 제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사업자 이거. 네, 요거. 어, 사업자별로 매출이 고르지 않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원래 뭐 정상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사업자가 판매 개수가 이번 달에 72개예요. 근데 제 여섯 번째 사업자는 15개죠. 물론 6개 사업자는 업로드가 안 돼 있어요, 아예. 쿠팡에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을 제외한 전 마켓에 업로드가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높은 판매 건수네요. 아무튼 다섯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사업자도 첫 번째 사업자의 판매 개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업자의 매출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갈수록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이게 보면은 제가 굉장히 첫 번째 사업자에는 공을 좀 들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자에 좀, 그 다음으로 조금 더 드렸어요. 조금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 사업자는 두 번째 사업자보다 덜 드렸어요. 계속 덜 드렸어요. 아무튼 제가 공들인 게, 이 결과치를 놓고 수치로 보니까 이제 내가 느끼겠더라고요. 내가 제가 갖고 있는 스킬, 뭐 노하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녹여낸 게 그러니까 첫 번째 사업자예요. 두 번째는 그만큼 못했고, 세 번째도 그만큼 못했고, 네 번째도 그만큼 못했고, 다섯 번째는 또 그만큼 못했고, 여섯 번째는 아예 올리지도 않고 있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름대로 너무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제가 좀 많이 정리가 됐잖아요. 네, 지난 세월 동안. 세월이라고 말하니까 좀 웃기네요. 지나온 기간 동안 제가 이제 요런 게 팔리는구나. 내 주력 카테고리가 있을 것이고, 또 제 주력 키워드, 또 상품군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또 그거를 찾아냈잖아요, 제가. 그것들로 비롯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루고루 이제 잘 진행을 해야겠다. 첫 번째 사업자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처음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도 메모를 잘하고 기록을 잘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굉장히 그래도 메모 잘하거든요. 메모도 잘하고 기록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부족했던 거죠, 제가. 기록하고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 거에 잘 고루고루 접목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수치로 보니까 또 너무 잘 알게 됐잖아요. 그냥 이 수치가 안 보였다면 그냥 뭐 첫 번째에서 좀 더 잘 팔리네,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치로 보고 나니까, 숫자로 보고 나니까 굉장히 잘못돼 있구나 지금. 그래서 저거를 나머지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사업자를 첫 번째 사업자처럼 맞추면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을 잘 하고 그 기록을 토대로 나를 잘 파악을 하면은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나 봐요. 제가 그러니까 매출 발생의 영역이 한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자에도 너무 이렇게 제가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하나에만. 그거를 조금 바꾸면 될 것 같고요. 어, 너무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너무 내 틀 안에서 안정화시키려고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주력으로 삼은 카테고리와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조금 애착이 가는 그런 카테고리와 키워드들일 수 있는데, 내가 너무 그쪽만 이제 안정화시키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좀 그걸 요 정도 했으면 내가 이렇게 좀 벗어나기도 하고, 좀 완전 상반된 쪽의 물건들도 건드려보고 새로운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제 틀을 깨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자 활용 못한 거, 뭐 그것도 조금 있고, 그리고 제 시간 분배를 못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거는 이제 사무실에 이렇게 나오면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 계획하는 것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의 매출과 뭐 수익률과 지금 제가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일단은 제가 6월 달은 열흘밖에 안 남았고요. 이제 사무실 이사 이제 왔기 때문에 좀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끝나고 다음 달부터는 제가 그 영역 확장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테스트할 거예요. 그 테스트를 해서 추가적인 매출을 많이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자를 확장을 할 건데, 여섯 번째 사업자에 당연히 이제 업로드를 다 채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공유 오피스 나왔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 어차피 단기여도 그 사무실 그 임대 계약서를 하게 되거든요, 계약을. 그걸로 어차피 또 저는 일곱 번째 사업자를 낼 수가 있게 돼요. 주소지가 어차피 새로운 곳에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 번째 사업자 그쪽도 제가 굉장히 빠르게 매출 확장을 위해서 업로드를 이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사무실을 나옴으로써 강제적인 사업자 7개가 될 수 있겠죠. 아무튼 뭐 그렇게 되면 뭐 매출 2천만 원은 무조건 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2천만 원 찍으면 이제 바로 저는 4천만 원 목표로 달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음 이사 온 이 사무실에서 영상을 처음 찍게 됐는데 방음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방금도 이쪽에 좀 복도에 다녀가신 것 같은데 말소리가 금방 다 들리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 사무실이 저는 소중하고 이렇게 초라하고 조금 환경이 열악하고 안 좋아도 지금의 모습에 저는 감사하고요. 여기에서 꼭 성장해서 또 멋진 사업가가 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어차피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어차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만 제 입을 열고 저는 하루하루 열심히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영상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